저희 집은 21평 복도식 구축 아파트이고 투베이 구조로 들어오면 바로 거실이 보이고 방 2개하고 화장실 하나가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10년에서 한 15년 전에 올수리가 한번 됐던 집이라 제가 크게 손대지는 않고 부분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오른쪽에 바로 거실과 부엌이 보이고 왼쪽으로는 이제 방들이 있는 구조예요. 일단 현관 타일을 바꿨고요. 타일이 엄청 밤티였어가지고 이 타일을 했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타일을 하실 거면은 타일은 살면서 못 바꾸거든요. 그래서 타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들어오면은 거실이랑 부엌이 이어져 있는 구조예요. 근데 거실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가 확장되어 있는 상태였고 샤시는 제가 바꾸지 않았어요. 철제가 아니라 그때 10년에서 15년 전에 올수리 했을 때 한번 바뀐 샤시여가지고 추가적으로 샤시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뭐 아주 작고 아담한 거실인데 이 거실에서는 원래 TV랑 다른 것들은 다 있었던 거고 소파만 샀어요. 소파 사고 커튼 단 거. 시스템 에어컨은 원래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방에는 에어컨이 없는데 뭐 대신에 실링팬을 달았어요. 커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화이트로 할 생각이었는데 여기가 완전 정남향집이어서 햇빛이 엄청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햇빛을 그래도 다 받으면 좋겠는데 앞에 동이 보여요. 저 커튼을 열면은. 그래서 앞에 동이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바깥에서는 안 보이는데 그래도 햇빛은 어느 정도 투과할 수 있는 그런 화이트 커튼을 찾아가지고 달았습니다. 조금 가격이 있었지만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나비 주름에 이 시폰 느낌의 샤랄라함이 되게 주는 예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기는 원래 원룸에서 쓰던 삼텐바임이거든요. 한 모니터를 한 30만 원 주고 사고 이 대를 한 10만 원 주고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소파를 샀는데 소파를 원래 안 두려고 그랬어요. 소파가 없으니까 제가 자꾸 바닥에 안 쪼그리고 앉고 뭐 손님이 오면 앉을 데도 없고 사실 침대 말고 또 누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소파를 샀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떤 걸 사야 될지 감이 전혀 안 와가지고 엄청 찾다가 일단 가죽을 안 갖고 싶었고 좀 따뜻한 느낌이 좋아서 패브릭 소파 위주로 찾아봤고 이게 집이 넓지 않다 보니까 소파가 엄청 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너무 무거워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소파에 다리가 있는 걸 샀거든요. 이 밑에까지 다리가 없이 묵직한 느낌이 들면은 너무 더 무거운 느낌이 들 것 같고 이 소파가 은근히 좀 낮아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가지고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 몬스테라는 선물 받아가지고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이 집이 베란다가 확장되어 있는 집인데 요 베란다가 있었던 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둥? 이게 가벽이 아니라서 철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데 문제는 이 베란다 확장되어 있는 부분이 베란다가 원래 직사각형 모양이어야 되는데 직사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그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 베란다 창도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란다 확장된 부분을 쓰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애매하게 남는 공간을 장을 짜서 넣기도 뭐하고 해서 이 공간에다 원래는 선반을 짜서 책을 꽂을까 했어요. 근데 그러기엔 또 맞춤을 해야 되니까 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일단 이사를 가자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냥 여기 폼롤러랑 요가 매트랑 두니까 그냥 적당히 딱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어디 두기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그냥 이런 운동 관련 매트랑 폼롤러, 체중계 이런 것들을 좀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엌은 제가 건드린 게 없어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고 저 사실 만약에 제가 바꿨으면은 저 냉장고 장을 좀 앞으로 빼고 현관 신발장을 좀 넓히고 싶은데 그런 거는 돈이 많이 드니까 아예 하지 않았고 완전히 그 싱크대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뭘 했냐면
냉장고는 샀고, 이 조명을 바꿨거든요. 이 조명이 진짜 주황색 밤티 조명이었어요. 너무 별로여가지고 저걸 오늘의 집에서 찾아서 4만 원인가 5만 원 주고 샀는데 진짜 예쁘고 진짜 마음에 듭니다. 특히 밤에는 간접 조명 느낌이 돼가지고 정말 정말 예뻐요. 이 식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자취방에서부터 쓰던 한 10만 원 주고 샀나? 했던 식탁인데 이 식탁이 양쪽 날개가 열려서 반원이 되거나 커다랗게 좀 돼요. 그래서 한 6명까지 앉을 수 있거든요. 저는 원래 식탁이 좀 큰 거를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식탁 겸 책상으로 원룸에서 썼었는데 이번엔 이제 식탁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복도식 아파트에 이렇게 싱크대를 일자로 빼는 것 같은데 여기는 기역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 진짜 많고 좀 좋아요. 수납 공간도 많고 약간 대면형 느낌도 나서 이렇게 하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 이 수전 싱크볼을 바꿨어요. 싱크볼이 원래 흰색이었어요. 보통 근데 싱크볼이 스땡이잖아요. 스테인리스인데 원래 기존 분이 흰색을 쓰고 있었고 그게 엄청 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낡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싱크볼을 비싸지만 싱크볼과 수전을 바꿨습니다. 싱크볼은 한 2, 30만 원 줬던 것 같고 수전은 싸요. 한 3, 4만 원짜리 했던 것 같은데 엄청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각 싱크볼이 요즘 유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여기가 후드도 저 스테인리스 느낌이다 보니까 싱크볼을 스테인리스로 한 게 엄청 잘 어울리고 그리고 되게 위생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부엌을 좀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싱크볼과 수전을 바꾸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조명을 바꾸는 거 정도로 엄청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완전 추천드리는 거는 싱크대에 실리콘을 바꿨어요. 실리콘이 다른 사람이 한 10년, 15년 썼으니까 엄청 노랬어요. 근데 노라니까 집이 너무 더러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타일도 타일 사이에 저 줄눈이 없었는데 그 부분도 되게 더러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실리콘을 바꿨고 줄눈을 새로 했어요. 그래서 진짜 약간 새로 한 것 같거든요, 부엌을. 그래서 너무 추천드리는 게 저 실리콘은 무조건 바꾸세요. 그 누런 실리콘이 너무 별로기 때문에. 근데 업체를 잘 찾으면 싸요. 제가 저 싱크대 실리콘이랑 바닥 실리콘을 전체 교체했는데 한 20만 원인가 25만 원 정도로 해서 다 했거든요. 아니면은 또 시간이 있으시면은 셀프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걸 너무 추천드리고 저 부엌에 만약에 줄눈이 없었으면은 줄눈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기 저희 집은 그 복도식 아파트니까 요 부엌 창문이 복도가 보이는 쪽이에요. 그래서 저기를 가림막 커튼을 사서 놓고 싶은데 약간 저게 싱크대까지 겹쳐가지고 뭘 사야 될지 몰라서 아직 못 샀어요. 근데 저기는 아마 커튼 가림막 천 같은 거를 언젠가 달 것 같긴 해요. 부엌에서 거실을 바라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거실에서 왼편으로 보면은 안방이 있어요. 안방은 제가 침대하고 책상 이렇게 놓은 공간인데요. 일단 안방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실링팬을 달았어요. 저 실링팬이 알리에서 한 4만 원인가 5만 원 정도 주고 산 건데 엄청 잘 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되는 거라서 그냥 흰색 조명도 되고 밤에는 간접 조명도 돼요. 일단 여기는 원래 사실 원룸에 있던 짐 그대로 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침대하고 러그가 원래 이렇게 원룸에도 깔아져 있었는데 그대로 왔고 이 커튼을 열심히 찾았는데 이제 거실 커튼은 그래도 좀 돈을 준 거거든요. 맞춤으로 한 거니까. 그리고 좀 실크 그런 느낌이고. 근데 실은 좀 편안한 느낌이 좋아서 린넨으로 원래 사고 싶었고 맞춤 이런 건 비싸니까 그냥 기성품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원래 기성품인데 린넨 느낌으로 저렴한 거를 찾아가지고 제가 두 짝을 이렇게 달았고요. 그리고 저것도 봉으로 하는 거라서 싸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지금 마음에 듭니다.
저 책장을 샀어요. 제가 기본적으로는 책을 놓을 공간이 필요한데 원룸에서는 책장이 기본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책장이 없으니까 책장을 뭘 살지 엄청 고민을 했어요. 거실에 약간 그 유행하는 세로로 놓을지 막 그런 걸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저는 저런 우드 느낌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찾아서 이걸 샀습니다. 이게 단을 자기가 설정할 수 있어요. 이 높이도 설정할 수 있고 1단, 2단, 3단 그리고 뭐 가로, 길이 이런 거 다 설정할 수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다른 집에 가더라도 이거 만약 큰 집을 가면 이 옆에 더 옆을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위에 아래 단을 나눠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좀 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 원래 제가 집에 있던 것들, 막 본가랑 원룸에 있던 것들, 이제 인센스 스틱이랑 향수랑 뭐 향초랑 이런 것들을 놨고요. 이 다니엘 투루스 방향제만 새로 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 단에는 약간 경제에 관련된 책들 위주로 되어 있고, 아래는 그냥 다른 인문서적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침대 맞은편으로 책상을 놨어요. 제가 원룸에서는 책상까지 놓을 공간이 없으니까 식탁 겸 책상을 썼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고 별로였거든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은 꼭 책상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상을 샀고 또 식탁 의자는 솔직히 편한 의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어차피 책상에서는 몸에 좋은 의자를 사야겠다 해서 저 의자는 철저히 기능성을 보고 목까지 있는 걸 샀습니다. 대신 화이트. 그리고 이 책상을 제가 높이 조절이 되는 책상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오늘의 집에서 이게 높이 조절이 되는데 10만 원인가? 9만 9천 원인가? 엄청 싼 거예요. 그런 다른 기성품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샀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잘 올라가고 내려가고 잘 되고 이렇게 단을 자기가 높이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해서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책상 쪽에는 자질구레한 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트레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샀거든요. 근데 엄청 좋아요. 일단 색깔도 흰색으로 마음에 들고 이거를 칸칸이 조그만 짐들을 많이 넣을 수 있어서 좋아요. 시계가 정말 저는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들거든요. 시계를 원래 다이소에서 샀다가 제가 시계를 처음 사보나 봐요. 다이소에서 샀는데 초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소리가 없는 무소음 시계를 이렇게 찾았는데 좀 귀여웠으면 좋겠어서 저게 한 10,000원이었나? 그래서 이렇게 샀는데 엄청 귀엽습니다. 거실 시계도 이렇게 좀 커다랗게 어디서든 보이게 이렇게 샀는데 이것도 무소음이고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듭니다. 이제 여기 안방 옆으로 화장실이 있고 여기 문이 또 있어요. 이 문은 약간 창고라고 해야 되나요? 작은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원래 제가 원룸에서도 사람들 집들이 오고 초대하면은 방명록을 받았어서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왔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인 건데 제가 근데 지금 이 집에 바꾸지 못한 게 있어요. 이 손잡이가 너무 금색이고 너무 별로라서 이 실버로 맞춰서 바꾸고 싶은데 귀찮아서 지금 못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바꿀 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완전히 올수리를 했어요. 화장실이 원래 욕조가 있었거든요. 욕조가 있었는데 그걸 뜯어냈고 다 뜯어내고 덧방이 아니라 화장실 인테리어 하면은 원래 타일 위에 덧방을 하거나 올 철거 후 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올 철거하고 수리를 했고 왜냐면 어차피 욕조도 떼야 되니까. 근데 하길 잘한 게 철거를 해보니까 이 안에 배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녹슬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철거하기 너무 잘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철거를 하면서 욕조를 없앤 다음에 그냥 샤워 부스는 조금 해서 못했고 그냥 저렇게 샤워 공간이랑 세면대랑 변기 이렇게 조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요즘 유행하는 600각 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커다란 타일인데 베이지색으로 맞췄는데 엄청 좋아요. 사실 이 집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든 거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인테리어가 한 5, 600만 원 들었거든요. 그리고 도배가 200만 원? 그게 제일 크게 든 건데 화장실이 사실 은근히 맨날 맨날 쓰니까 화장실이 좋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어디 막
호텔이나 아니면은 숙박시설 가도 사실 화장실이 깨끗한지 주방이 깨끗한지를 보니까 그래서 저는 돈을 들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제 현관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쪽 방인 작은 방인데요. 원래 이전 주인이 드레스룸으로 써가지고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슬라이딩 도어로 하면은 문을 여닫는 공간까지도 이제 뭔가 물건을 채워 넣을 수 있으니까 슬라이딩 도어로 해두신 것 같아요. 요 방이 지금 거울이 전면으로 되어 있는데 저 거울이 붙박이장이에요. 그래서 작은 방이 사실 저 붙박이장 때문에 더 작아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원래 붙박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뗄까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붙박이장을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자마자 전면 거울인 붙박이장이 있고 공간을 그 화장품이나 자질구레한 것들 넣을 수 있는 서랍장을 샀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화장대 겸 수납장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워낙 화장품이나 여자들은 짐이 자질구레한 게 많으니까 각종 그런 짐들이나 아니면 요가복, 운동복 이런 게 좀 수납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블라인드는 원래 원룸에서 제가 달았던 블라인드를 그대로 갖고 와서 다시 달았고요. 어차피 화장대 옆으로 이 붙박이장이 거울이니까 저 거울을 보면서 그냥 화장을 합니다. 붙박이장을 열면 붙박이장이 꽤 커요. 이게 오른쪽 붙박이장은 위아래 칸으로 나눠져 있고 왼쪽 붙박이장은 한 칸으로 돼 있어서 왼쪽은 좀 아우터나 두꺼운 그런 것들 넣어두고 여기는 상의, 하의 이렇게 넣어줬어요.